그럼 또 다른 치료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, 박사님. 소변과 관련돼서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원하신 60대 중반의 여성의 얘기입니다. 이분은 소변이 붉고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난대요. 또 약을 먹고 있는데 소변 이상 때문에 이 약을 안 먹으면 소변이 짙은 나무색으로 나온대요. 중하죠, 병이. 또 간혹 선지피 같은 것이 나온대요.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자궁, 방광 모든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는데요.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특징적인 것은 화장실을 한 1m만 가라고 해도 벌써 소변이 나와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막상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또 소변이 안 나온대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년 전부터 기저귀를 차고 있답니다. 멀쩡하게 아주 이쁘게 하고 왔는데 기저귀 차고 왔대요.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. 요실금 수술했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대요. 이분이 하도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아들 장가 들 때까지만 살고 싶대요.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한방 치료로 나을지 의심스럽다고, 한방 치료가 될지 의심스럽다고 와서 첫 마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정말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을지 그 고통이 짐작이 가질 않는데요. 사실 그 정도면 장거리 이동은 물론이고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와 관련된 동반된 다른 증상은 또 없었나요? 네,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. 얼마나 괴로우면 아들 장가 들 때까지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? 이분이 여성 생식기 쪽으로 항상 뻐근하고 엉치, 꽁지뼈 있는데 엉치, 방치가 아프고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고 변비가 심해서 파내야 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. 소변에 이상이 있으면서 변이 안 나와서 파내야 될 정도니까 정말 죽고 싶다고 할 정도죠. 대소변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눈도 시원찮아서 백내장이 있어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인다.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, 오령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하면서 침을 놓으려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정력방이라는 침법이 있는데 이 침을 놓으려면 이제 혈자리를 눌러보는데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누르니까 기절하려고 그래요. 근데 사실 이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방광과 하초 질환과 연관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자극해서 소변을 좋게 해주는 자리인데 이미 눌러보니까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. 그 병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삼음교 쪽에 놓으셨던 정력방이란 게 어떤 건가요? 네, 정력방이라는 것은 실제로 음능천, 누고, 삼음교 혈자리를 칭하는 얘기인데요. 이 자리를 놓으면은 남성의 정력이 좋아지면서 소변의 이상도 같이 치료되면서 어떤 사람한테 이 침을 놓았더니 시인이신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아름답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곳에 침을 놓으면 정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건데요.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. 왜 그런 건가요? 바로 그 혈자리가 순환이 잘 안 돼서 소변에 이상이 왔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한약을 오령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하면서 방광정격에다가 정력방이라는 침을 놓았더니 많이
좋아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했어요. 그런데 좋아지니까 누가 오딱을 먹으라고 그러더래요. 소변이 좋아진다고.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옷이 그냥 옮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그 옷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? 해독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해독침을 놨어요. 해독침이 신정격이라는 침법이 있는데 옷이 올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좋아집니다. 근데 이 침을 놓으면서 신정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 침은 방광 기능, 콩팥 기능도 좋게 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소변도 좋아지면서 거기다 정림방을 합방해서 쓰니까 옷이 올랐던 것이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. 이렇게 치료 중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발진이 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침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한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침법도 중요하고 뜸법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침으로 이렇게 옷이 오른 것, 그래서 발진이 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사실 다른 사람이 아마 옷을 먹었으면 이렇게 발진이 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이미 콩팥 방광 기능이 약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신정격을 쓰니까 방광 기능도 좋아지면서 발진이 났던 것도 좋아지면서 바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아졌던 것입니다. 잘 치료가 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민간요법으로 이런 게 좋다더라 하니까 이런 민간요법을 시도한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분은 그 다음에도 이 오딱을 먹어서 발진이 나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수박을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면 그 독이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또 탈이 났어요. 토사강난이 또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들은 다급하니까 귀가 얇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들어요. 그게 또 고장나면 또 와서 고쳐줘야 돼요. 병도 고쳐야 되지만 그것도 또 고쳐줘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. 다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어려운 병일수록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의 치료법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이런저런 민간요법이 통할 때도 있지요. 그러나 한 사람에게 통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그것이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소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 환자는 그렇게 증상이 심했었는데 한약을 투여하고 방광정격, 신정격, 정력방 이런 치료로서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배뇨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